안녕하십니까. 안산시 호남 장관주입니다.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 모든 언론 관계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승격 40주년 기념 2026년 이민근 안산시장님의 신년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민과 함께 자유로운 혁신도시 안산을 열어가는 시장 이민근입니다. 2026년 병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안산시가 시로 승격된 지 40주년을 맞이하는 매우 뜻깊은 해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지난 40년 동안 안산의 성장과 함께 변화를 만들어주신 시민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산시는 지난 40년 동안 반월 시와 국가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대한민국 산업화를 이끌어온 대표적인 산업도시였습니다. 수많은 기업과 근로자가 안산에서 꿈을 키웠고 산업과 성장을 상징하는 도시로 발돋움했습니다. 공단에서, 일터에서,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묵묵히 땀 흘려 오신 시민 여러분들의 노고가 오늘의 안산을 만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민선 8기 안산이 그동안 어떻게 성장해 왔고 시승격 40주를 넘어 앞으로의 100년을 어떻게 준비해 나갈 것인지 말씀드리는 자리입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격세지감이라는 말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대한민국이 생성형 AI 시대에 적응한 것도 잠시, 이제는 어느덧 피지컬 AI 시대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기술의 변화 속도는 상상을 뛰어넘고 있고 도시와 산업을 바라보는 관점 또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안산에 필요한 것은 담대한 방향 전환과 과감한 결단,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신속한 실행입니다. 민선 8기 안산은 선택의 순간마다 미래를 향한 과감한 투자와 결정을 내려왔습니다. 그 결과 안산은 새로운 성장 전략을 준비할 수 있었고 이제는 그 전략을 현실로 실행해 나가는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안산 사이언스밸리 경제자유구역 신규 지정과 산업부 AX 실증 산당 구축, 강소형 스마트 도시와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운행 지구 지정, 안산선 지하화 우선 대상지 선정은 안산의 판을 바꿀 핵심 동력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결단의 근간에는 언제나 안산 시민이 함께했습니다. 민선 8기 안산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신념으로 318곳의 현장을 직접 찾아 9,250여 분의 모집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총 1,567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고 검토와 조정을 거쳐 차근차근 행정에 반영했습니다. 그렇게 이뤄낸 95.9%의 추진율은 시민과 함께한 동행의 결과이자 3천여 공직자들이 함께 만들어낸 행정에 대한 신뢰의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민선 8기 안산시가 걸어온 지난 3년은 안산의 산업 체질을 근본부터 다시 설계한 시간이었습니다. 전통 제조업이라는 익숙한 옷을 과감히 벗어던지고 도시의 뼈대와 근육을 처음부터 다시 세우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안산이 첨단 로봇과 AI라는 새로운 심장으로 다시 뛰는 대전환의 언년이 될 것입니다. 안산의 로봇 도입은 로봇이 사람의 일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역량을 확장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더 안전하고 더 창의적인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안산이 추진하는 로봇 산업의 핵심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산업 현장에 머무르지 않고 시민의 일자리와
삶 전반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첨단 로봇 도시 안산은 시민의 일자리와 삶을 바꾸는 대변혁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사람과 로봇이 함께 일하며 고부가치를 창출하는 도시, 대한민국 산업 전환의 중심이자 기업이 찾는 도시 안산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지속 가능한 미래의 안산의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입니다. 그 첫 번째 프로젝트는 안산 사이언스밸리 경기경제자유구역 개발입니다. 약 50만 평의 규모의 글로벌 미래도시를 목표로 글로벌 기업 유치와 R&D 기반 첨단 로봇 제조, 비즈니스 거점 조성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국제학교 유치를 통해 글로벌 인재가 모이고 성장하는 교육 인프라도 함께 갖추겠습니다. 이를 통해 약 8조 원 규모의 경제 효과와 3만 개 이상의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면 우리가 목표하는 인구 유입과 도시 활력을 동시에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안산시 경제자유구역은 단순한 산업단지 조성을 넘어 연구와 기술 중심의 양질의 일자리를 통해 청년과 엔지니어들이 안산에서 꿈을 키울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기업이 번성하고 청년이 정착해 꿈을 이루고 도시는 활력을 되찾는 구조, 이 선순환을 안산에서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반화시화국가산업단지는 안산의 성장과 시민의 일자리를 지켜온 산업의 중심입니다. 하지만 많은 기업들이 인력난과 원가 상승, 기술 격차라는 현실적인 어려움에 놓여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안산은 기존 공장을 더 똑똑하게 만드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AX, 인공지능 전환, 실증 상단 구축입니다. AX는 사람의 경험과 기술에 AI를 더해 경쟁력을 키우는 방식입니다. 분량을 줄이고 생산성을 높이며 중소기업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것, 이것이 안산이 추진하는 AX 실증 산단의 핵심입니다. 이와 함께 신결 일반 산업단지는 첨단 산업 중심으로 새롭게 조성해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미래형 일자리 공간으로 키워가겠습니다. 기존 산업단지는 체질을 개선하고 새로운 산업단지는 미래를 준비함으로써 안산의 성장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지속 가능한 산업의 골격을 만들어 단단히 이뤄나가겠습니다. 안산시는 산업 도시로서 성장에만 머무르지 않고 더 책임있는 전환을 선택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수소도시 조성사업 선정으로 안산은 생산부터 저장, 활용까지 이어지는 완결형 수소에너지 생태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수소는 환경을 위한 선택이자 동시에 지역 산업과 연결되는 새로운 성장 동력입니다. 경제의 성과 지속 가능성을 갖춘 수소 경제도시 안산을 차근차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 강소형 스마트 도시 조성과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 운행지구 지정까지 더해서 AI와 빅데이터가 엮어낸 촘촘한 신경망 아래 시민의 생활권은 더 정교하고 더 편리하게 연결되고 자율주행 자동차가 도심 곳곳을 누비는 모습도 머지않아 일상 속 자연스러운 풍경이 될 것입니다. 이 변화의 궁극적인 목표는 분명합니다. 시민의 삶을 안산 안에서 더 풍요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안산시는 산업 전환의 다음 단계로 머물고 싶고 찾아오고 싶은 도시 환경을 만드는 데 집중하고자 합니다. 0세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전 생애 주기별로
필요한 지원을 촘촘히 설계하여 일과 육아가 함께 가능한 환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청년과 신혼부부 그리고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안산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행복하게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세심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지역 돌봄 통합 지원 사업을 통해 육아와 보육의 부담을 함께 나누고 안산시 주거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신혼부부와 주거 취약계층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치매 전담형 노인 요양원과 복합 노인센터 건립, 노인복지시설 인프라를 확충하여 노후 돌봄의 기반을 강화하고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책을 확대해 삶의 단계마다 안산시가 시민의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도시를 선택할 때 부모가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은 단순합니다. 우리 아이를 여기서 키워도 될까? 교육 때문에 결국 떠나야 하는 건 아닐까? 그래서 안산은 교육을 단순한 복지나 지원이 아니라 도시의 미래를 결정하는 핵심 전략으로 삼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안산에서 나고 자라 배우고 그 배움이 다시 산업과 연결되고 결국 안산에 정착하는 흐름, 즉 교육과 산업, 일자리가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교육 때문에 도시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위해 찾아오는 도시, 안산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고려대 안산병원과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와 협업해 영재교육센터를 확대 운영하며 미래 과학, 의료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최초로 지정된 직업교육혁신지구와 로봇직업교육센터를 통해 산업 현장에 강한 실명 인재도 체계적으로 키워나갈 것입니다. 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일회성 지원이 아닙니다. 실패를 딛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안산시는 전국 최초로 병역 의무를 이행한 청년을 행정으로 예우하고 총 1,400억 원 규모의 청년 창업 펀드와 청년 공간 상상 스테이션, 청년 큐브를 통해 도전과 실패 그리고 성장이 안산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왔습니다. 여기에 청년 주거 안정 지원 사업도 강화해 청년들이 안산에서 안정적으로 뿌리 내리고 언제나 도전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안전은 어떤 분야보다도 최우선이어야 합니다. 먼저 민관경이 협력하는 안산형 시민안전 모델을 통해 생활 속 위험 요소부터 재난과 범죄 예방까지 안전의 사각지대를 촘촘하고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이와 함께 한양대 안산병원 첨단 의료복합 클러스터 조성으로 의료와 산업이 융합된 미래형 도시 공간을 만들고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나가겠습니다. 안산시는 임시주차장과 화물 공영 차고지를 조성해 1448년에 대형 자동차 주차 공간을 마련해 불법 밤새 주차를 줄이고 주거지 안전을 먼저 지켜왔습니다. 또한 학교 측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학교 주차장을 야간에 개방하여 1685면의 주차 공간을 확보했고 공영 주차장 확충을 통해 주차로 인한 생활 불편도 꾸준히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변화들이 모여 시민 여러분의 하루를 더 안전하고 더 편안하게 만들 수 있도록 앞으로도 꼼꼼히 살펴나가겠습니다. 안산은 교통 인프라의 완성으로 사통팔달 교통의 중심지가 됩니다. 사람과 산업, 기회가 모이는 명실상부한 수도권 중심 도시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육도 육철의 교통망은 안산의 강력한 성장 동력입니다. 강남 삼성역까지 30분대에 연결되는 GTX C노선, 여의도까지 20분대에 주파할 신안산선, 전국 단위의 생활거리에 있는 인천발 KTX까지 수도권과 지방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교통망을 통해 안산의 생활권은 수도권을 넘어 전국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도시 공간을 유기적으로 잇는 구조적 대전환에 나서겠습니다. 안산선 지하화 통합개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올해는 통합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며 본격적인 실행에 첫걸음을 내딛습니다. 초지역부터 중앙역까지 약 5.1km 철길이 거친 축구장 100개 면적은 21만 5천 평으로 오롯이 시민 중심의 공간으로 바꾸겠습니다. 녹지와 공원, 가족이 머무는 문화, 여가 공간, 역세권을 중심으로 하는 생활, 상업 공간을 함께 담아 시민의 일상이 흐르고 도시의 가치가 살아나는 안산의 새로운 심장부로 세우겠습니다. 변화된 공간 위에 시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활력 넘치는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안산시는 안산국제거리축제와 안산 페스타를 비롯해 시민의 일상 속에서 누릴 수 있는 문화와 여가를 꾸준히 확충해 왔습니다. 여기에 더해 호수공원 리뉴얼 사업과 성포광장 재정비를 통해 공원과 광장이 일상 속 심과 만남이 이루어지는 생활 공간이 되도록 개선하고 있습니다. 축제와 문화가 시민의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도시, 웃음이 끊이지 않는 행복한 도시 안산을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2026년 대전환의 한복판에서 안산은 다시 한번 도약하고자 합니다. 안산에 산다는 것이 시민 여러분의 가장 큰 자부심이 되도록 안산의 도약을 변화로 증명하겠습니다. 안산의 미래와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어떤 어려움도 피하지 않겠다는 각오를 다지며 함께 이룬 40년을 넘어 안산의 미래 100년을 시민과 함께 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질의응답은 약 40분, 11시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이전 행정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받기 전에요, 우리 허남석 부시장님과 저희 간부 공무원들이 함께 비석하고 있는데요. 잠깐 일어나 주시면 기자 여러분들께 인사하겠습니다. 네. 기자들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항상 내에서 오시는데 우리의 요새 성장하는 공주시민의 정답입니다. 네네. 시장의 병원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민사 회계를 한 명이 답이 있다는 원칙하에 시민에게를 적극 반영해 오셨는데요. 95.9%나 높은 정책 추진력을 향하게 되는 가장 큰 원동력이 무엇인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마음으로 시민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행정을 아주 그런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행정이 가져가야 될 방향이 있는데, 의사결정의 가장 큰 근원은 시민의 가치, 시민의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여러 형태로 시민의 목소리를 들었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저희 공직자 여러분들의 변화, 시민이 원하는 것을 우리는 반영해야 된다는 적극적인 자세, 또 그에 따른 관리, 기부, 점검 이런 부분을 함께 공유했다고 보고 있고요. 사실 행정이 가는 길에 인간적인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과정 시민의 아이디어를 실어주고 그러면서 시민의 마음을 최대한 담아내면 가는 길에 있어서 속도는 좀 늦을 수 있으나 결과는 바람직한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측면에 있어서 적극적인 의견 수렴, 현장, 저희 공직자들의 열정을 담아내서 모든 이행을 담아내서 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기자님. 머니투데이 이민호 기자님 질의해 주시고요. 예, 안녕하십니까. 원주대 이민호 기자입니다. 서울고대 양산병원 영재교육센터 첫 수료생을 배출하시는 분이 교육정책 결실이 좀 나오고 계신데요. 고교 평준화 정책 시행 이후 교육 정책력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추진 계획과 과제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안산시는 2013년도에 고객 평준화가 시행됐습니다. 저는 고객 평준화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제도적인 어떤 방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또 다른 역동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객 평준화의 가장 기본적인 방향은 누구나 보는 기회입니다. 근데 평준화가 시기에 맞게끔 잘 실현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문제의 구조를 평균적인 것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어렵다고 보는데요. 첫 번째는 선생님들의 역량입니다. 역량이 어느 학교든 고루 동일되고요. 두 번째는 아이들 등하교에 관련된 교통에 대한 접근성이 동일해지고 또 세 번째는 학교 시설이 등등해야 봅니다. 그런 것들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모든 평준화는 시기하고는 좀 벗어난 일이 생기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산의 학력 수준, 또 고교육에 따른 승진 이런 것들이 제도보다는 미흡하고 어려움이라는 생각에 안산의 교육을 좀 더 성장시키는 목표를 수명하게 있고요. 민선 8부에서 여러 가지 분야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점적으로 해주는 분야가 교육입니다. 근데 교육은요, 한 번에 성취되지 않고 눈에 잘 안 보입니다. 시민들의 만족도도 단기적으로 나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시민들은 매주 앞에 체육관을 짓고 도서관을 짓고 눈에 보이는 분들, 근데 교육은 그러하지 않죠. 긴 호흡이 필요하고 눈에 보이는 것은 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기를 불구하고 교육에 대한 것을 교육 지원청과 함께 뜻을 모으고 시선을 함께하면서 교육 경비에 대한 지원도 280억까지 지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원곡 고등학교가 고객 평준화가 되기 전에는 굉장히 명문으로서 기회를 갖고 있었으나 평준화되면서 지역에 갖는 한계점 때문에 때로는 학부형이나 학생이 원곡 고등학교에 배정받으면 불편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작년에 영국고등학교, 자연 국립고등학교 그 인정 다음 지원받아서 올해부터 작년부터 지원받아서 교육이 시행되고 있고 각각의 이제 기능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안산의 특성화 고등학교 예전에 취업계에서 고등학교였습니다. 6개 고등학교 중심으로 직업교육 특구 지원을 받아서 인재, 기술적인 인재들을 키우는 데 함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표현했던 것처럼 고대병원 안에 영래교육센터, 하얀의 에이칸의 AR과 오복분야의 영래교육센터 그래서 안산에서 성장한 아이들이 교육 때문에 안산을 떠나는 일을 하겠다 방향이 있고 교육 관련해서는 예산뿐만이 아니라 정책적인 부분도 기가
협력하고 뜻을 모으는데 뜻을 아직 대구도에도 국립병 국제학교가 이제 들어오게 됐고 또 다른 선택의 내용들에 있어서도 고교가 관련된 특성화 고등학교를 육성시키는데 예산적인 부분이나 지원들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시는 프레시안의 정수표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프레시안 정수표 기자입니다. 우리 안선 씨가 최근에 그 안산 사이언스 밸리지구 경쟁자협회로 신규 지원되면서 그 첨단보건과 전자산업을 주축으로 한 연구연구소의 공약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시민들의 관심이 많이 집중이 되는 상황입니다. 네네. 우리 안산시에서도 필요하고 경기 경쟁자협회에 한현대 에리카 첨단 미래부터 플러스 조성 사업을 굉장히 역점적으로 지금 출제를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 이 사업이 결국 이 안산 사이언스 밸리지구 경기 경제자유구역의 그 핵심의 앵커 시설로 꼽히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시민들이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많이 고려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 한현대 안산병원의 첨단 미래국가 플러스터와 관련된 그 구성에 대한 현재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될지 보고 싶습니다. 핵심은 한양대 병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양대 병원은 얼마 전에 그런 MOU를 체결했습니다. 학교 법인이 한양학원, 그다음에 한양의료원, 한양대학교, 법인과 대학교와 의료원과 안산시가 사자간 협약을 했습니다. 첫 단추입니다. 별로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나 저희는 첫 단추를 띄웠고요. 이 사업은 2016년도에 전민시장, 민간시장과 전해적 분식으로 한 번에 업무를 획득했습니다. 그 이후에 2022년부터 시민의 이 사업을 추진을 같이 했고요. 상호 신뢰를 목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양대학에서 태어나기를 법인과 학교와 의료를 함께 참여한 협약은 처음이라고 그만큼 한양이라는 브랜드에서 모든 그런 법인이 함께 참여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표현했듯이 아마 의지가 있고요. 그런 방향성을 수정하다 보니다 안산시와 한양이라는 그런 브랜드에 있어서 서로 상호 신뢰를 진행하기 위해 안산은 행정적인 지원, 인허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인 지원을 할 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병실 500병실 이상의 또는 암과 관련된 특화된 그런 시설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병원 설립이 한 병실당 그런 예산이 만만치 않습니다. 아마 500병실 정도라면 한 6천억 정도 예산이 기다릴 텐데요. 대형 조달 정보 이런 부분 여러 가지 형태의 시선을 받는 일을 지금 진행하니까 주시되고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입니다. 한양과 안산시가 상호 신뢰를 목표로 신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한 회의를 얻어놓고 서로 수비하고 여러 가지 플랜들을 같이 만들어낸다라면 그리고 안산에 한양의 병원이 좀더 많은 확신을 갖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뉴스데이 이동수 기자님. 뉴스데이 김정환 기자입니다. 제가 그 첨단의료보건대를 플러스를 진행하시는데 중복이 됐습니다. 네. 저는 관광불안성 쪽으로 네. 제가 안산이 경기도 32개 시군 중 지역 총생산 GRP가 용인에 이어서 6위입니다. 한때는 전국 재정자립도 탑5 안에 들어가지고 잠재력과 그 성장력이 대단한 도시였는데 앞으로도 더 꾸준히 발전하시고 시장이 더 주시도록 믿습니다. 네네.
안산은 시민들이 되게 공감되는 도시로서 환경이나 이런 쪽에 취약한 어떤 상황들이 인구에 회자되어 왔는데, 지금 안산이 줄기차게 추진해온 안산 국제거리 축제나 안산 필수학원 등에서 프랑스의 아비뇽이나 영국의 에든버러처럼 국제적인 그 문화 관광 도시로 만들 수 있는 계획이 있으시다면 그 동장 배우 도시를 벗어나고, 그리고 그 앞으로의 대세가 ABC가 하더라고요. AI, 바이오, C가 이제 콘텐츠나 컬처인데, 그 부분에서 어떤 계획이 있으시다는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산 우리 문화예술의 도시 얘기하는 것도 함께 꿈꾸고 있습니다. 안산에 서울예술대학교가 있어서 또 다른 구현할 수 있는 기반을 갖다 놓고 있고요. 지금 안산시가 지금 시대를 보는 것 같습니다. 이게 관리가 아니라 경영행위와 시도, 관리의 시대는 끝난 것 같습니다. 경영행위 때로 그 시대에 맞는 것을 선택하고 집중하고, 또 바람이 시대에 맞지 않는 것을 내놓으시면서 버리고, 이런 경영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런 중요한 시점에서 모든 파트너가 있습니다. 그 파트너가 주는 대학원입니다. 안산의 한양대, 안산대, 신안산대, 서울예술대학교, 그다음에 한국대중문경학교, 이 5개의 교육기관과 각 분야들을 굉장히 특화되어 있습니다. 한양대학교에 특화되어 있는 부모님들, AI 로봇, 그다음 안산대학교는 의료, 경상, 신안산대학교는 산업과 관련된 연구의 분야, 서울예술대학교는 문화예술, 또 한국은 현장이 좋아하는 관광, 이런 음식, 이런 5개 대학교하고 협력 관계를 국토대학교, 그래서 문화예술적인 콘텐츠를 같이 공유하는 거죠. 안산이 이제 앞으로 가야 될 방향 중에 부정적인 시선을 걷어내는, 안산이 무엇이다라는 정의를 냈을 때 굉장히 긍정적인 것들이 필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안산에 대한 시선은 서라보고 갖고 느껴보면 정말 괜찮은 곳인데, 그것이 없는 이유는 떠오르는 이미지가 몇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걷어내는 걷어내야 되는데, 그 걷어내는 요인 중에 관광, 축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우리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감안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을 잘할 수 있는 것들은 그릇을 만드는 일을 우리 한다. 세우는 것들은 각각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기관적으로 함께하는 그것들을 감안하는 그런 말씀드리고, 축제와 관련해서도 저희가 거리 축제에 대한 시간을 바꿨습니다. 작년에 예술감독 없이 문화재단과 문화예술가가 중심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국제라는 이미지의 표현도 중요하지만 안산이 축제입니다. 116개 공존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무도나 외국에서 오는 축제에 관련된 전문가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적 자원 중에 다문화 도시 안산에서 흔히 전자라고 해서 방향을 바꾸고 예술 강도 없이 우리의 시선으로 작년에 그것을 해봤는데 너무 소금적이었습니다. 앞으로 시선으로 우리가 우리 것을 만드는 일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우리 것을 귀하게 얘기하는 시선들을 걷어내는 것도 굉장히 방향을 보고 있고요. 외형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신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갖고 환경에서 문화에서 콘텐츠를 더 개선시키는 것을, 그 중심에 학교와 함께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여성분이 하고 계시는데 안녕하세요. 여기 김정수 본사입니다. 시장 처음에 6개월 동안 많은 일을 하셨는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AS 시승 상담과 로봇 직업 교육센터가 반면 시와 상반의 산업 체제를 어떻게 바꾸게 될지 말씀해 주시고, 임기 종료 남은 6개월 동안 시장에 대해서 반드시
성과를 내고 싶으신 안산 시정의 세우의 관계는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세요. 안산에 대한 도시 이미지를 떠올 때 어떤 도시를 생각하느냐 저는 안산은 교육도시다. 이거에 대한 시선 굉장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은 안산의 미래가 남은 생각이고요. 또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이 같이 함께 연동되거나 청년들이 안산에서 꿈을 꿀 수 있게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태어나서 과정에 꿈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안산에 갖고 싶습니다. 교육 때문에 안산을 떠나지 않는 나라가 안산이 중에서 여러 세월의 큰 도시입니다. 이게 지방정부인데 그런데 교육이라는 이기 때문에 안산을 떠나지 않는다. 매일 자존심 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 지원 정도 각각의 그 기관과 협력해서 그것을 하고 전력적으로 한다는 말씀드리고 AS 수익생산단 지역교육센터 이런 것들 궁극적으로 기존에 있는 반원 상단의 소부장 중심 뿌리 산업을 경쟁력이 있고 생산성이 저하되고 인력 구조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키고 충분할 수 있는 하나의 동력입니다. 그래서 경제학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 산업 생태계에 하나의 축을 만들어서 남 축이 함께 성장하는 것이 꿈이죠. 경제학으로만의 국가적인 성장은 아닙니다. 제가 안산에 보면 바로 상단을 견인할 수 있는 경제학의 역할 이것이 시대가 요구하는 인문기능 이런 것들을 저희는 다른 도시보다 산업도시 때문에 지속되게 해야 된다는 마음으로 상당히 함께 여러 가지 함께 콘텐츠를 담아내기 위해 국가 공공사업 때도 노후 분야, 교육 분야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지지하실 필드뉴스의 김현우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필드뉴스의 김현우 기자입니다. 경기 경제 자유구역 지정으로 약 8조 원의 경제 효과와 상반기에 일자리 수출이 기대된다고 하셨는데 이 수치는 어떤 근거와 분석을 바탕으로 산출된 것인지 궁금하고요. 현재 입주가 확정된 기업이나 입주를 협의 중인 기업, 앞으로 입시 예정인 기업들이 있다면 어떤 분야의 기업들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표는 이제 산업 연관표에 근거해서 저희가 기출을 만들었고요. 또 특히나 이제 경자구역 50만 평 안에 중에 보면 미국 인테그리스라는 회사가 입주되어 있습니다. 그 입주 기업에 따른 그런 경제 지표, 그 다음에 유발 효과 이런 것을 표본을 해서 자료를 만들었고요. 이 효과성에 대해서 만들어내는 것은 자의적으로 만들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산업 연관표에 근거해서 추정치와 또 유사 사례를 갖고 만들었다는 표현과 인테그리스가 안산에 입주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입주 기업에 따른 그런 경영 지표, 또 경제, 유발, 그다음에 고용 이런 것들을 함께 병행해서 지표를 만들었고요. 경자구역을 저희가 지정받는 그런 과정 속에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안산이 필요로 한다라는 부분을 접근했고요. 대표적인 게 송도가 이제 바이오 중심으로 이제 성장했고 또 글로벌한 도시가 성장이 되고 거기에 교육을 더 가미시켰고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국내 기업이지만 의결권 구조에 외국 자본이 10% 이상 되며 외투 기업의 지위를 얻어서 송도를 이끌어냈듯이 안산에도 여러 형태 외국 기업 및 외투 기업을 유치하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개발 면적 50만 평을 기준으로 사실 170% 정도의 MOU를 체결했습니다. 뭐 세부적으로 꼼꼼히 말씀 못 드리지만 충분한 노력을 했고요. 그 관련돼서도 영국의 온들로스 그 교육기관 및 미국의 그런 교육기관하고도 협약을 해서 저희가 2030년 목표로 개결 목표를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산의 경자구역이 선정되기까지의 과정을 지켜보면 저희가 작년 9월 20일 날 선정이 됐는데요. 1차적으로 가장 중요했던 것은 사실은 입지입니다. 실안산선이 들어오는 한양대역과 인접해 있고요. 땅의 소유주를 보면
민간인 땅이 없습니다. 한양대학교 땅과 안산시 소유의 땅만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산업 구조가 생산기술연구원, 전기연구원, 그 다음에 TP 이렇게 국제기관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국가도 이제 경자구역을 많이 지정했지만 성공 모델을 만드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안산은 규모나 기존에 있던 산업 구조나 입지나 여러 가지가 여기는 성공할 수 있다라는 저희의 노력과 제안과 를 잘 받아들였고요. 산자부에서도 이런 평가를 하더라고요. 안산만큼만 준비했으면 좋겠다라는 평. 그러니까 저희 직원들이 3년 동안 인사이동 없이 과장, 팀장, 팀원이 그 업무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연속성을 갖고 해야 협상 테이블에서 저희가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그런 시선을 가졌고요. 그래서 저희가 충분한 노력을 하고 있고 이 사업이 전개될 때 저희는 시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원들을 아끼지 않고 저희가 우리 땅이라고 해서 땅을 매각해서 세입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좋은 기업을 유치한다. 그래서 임대 또는 조성원가 여러 가지 형태로 제안하고 제시해서 좋은 기업들을 안산에 유치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문화예술의 박성호 기자님. 진흥부에서 만난다. 문화예술 행동부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조금 저희가 있는데 우리 안산 같은 경우에도 도시가 성장을 하니까 사실 쓰레기 많이 나오잖아요. 네네. 뭐 사실 올해 들어서 이제 인천에 있는 매립지에 쓰레기 진맥 폐기물 진맥이 돌붙이는 지가 돼서 사실 이게 뭐 수도권 지하철들이 다 날릴 것 같습니다. 안산 같은 경우에도 자원회수 시설 확충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좀 쉽지 않은 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이게 의왕과 성수 쪽에서도 주민들 대단히 좀 시간 것 같고 그래서 이게 뭐좀 어떻게 지금 폐기물 처리 문제들을 좀 고민하고 계시고 혹시 만약에 좀 뭐 이게 사실 다른 수도권 내 지역에서 쓰레기 처리를 하면은 또 다른 데서 또 방문을 하고 있는데 뭐 좀 그런 계약 관계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소각 처리 시설 관련해서는 장기적으로 대수순이 아니라 이런 200조의 처리를 하는데 320조에 대한 시설을 저희가 지금 소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 있어서 16페이지 조성을 하게 되면 소각에 대한 의무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남은 개발을 관련인데 분당 정책적인 내용을 다 모아서 360조 시설을 저희가 다음 해수 시설을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선정위원회에서도 지금 검토하고 있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진행과 관련돼서는 각각의 부지 확보 및 지자체가 갖고 있는 부담들이죠. 다른 지역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우리 지자체에서 수확할 그런 명분적인 부분이 굉장히 이제 협소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확장이 없는 도시는 어려움을 갖고 있는데 안산 그런 것에서 자유롭습니다. 안산 수확 시설이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유연성을 갖고 있고요. 거꾸로 저희는 다른 지역에서의 수박 물량인데 안산에 들어오는 것을 어떻게 공개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하고 있고 그것에 따른 제도적인 것들을 지금 고민하고 고민하는 과정을 말씀드리고 최종적으로 저희가 360분 수박을 준비한다라는 방향을 얘기하십니다. 질의하신 아까부터 계속 하셨는데 국제뉴스에 이런 좀 이제
네, 안녕하세요. 네, 새 동원이 왔시죠. 네. 국제뉴스의 이준 기자입니다. 그 통합 돌봄 지원 사업이 앞으로 2개월 후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데요. 안산시가 지난 23년 7월에 시범 사업을 운영했습니다. 그 시범 사업 운영에 대한 성과를 보시고 앞으로 더 시행되면 안산형 통합 돌봄은 어떤 식으로 모델을 주시고 전략을 수행하는지 말씀해 주시면 네. 통합돌봄은 이제 병원이나 의료시설이 아니라 일정한 그 공간을 준비해서 공공재 성격으로 방문 의료, 일상생활 돌봄, 주거 환경에 대한 부분을 제공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안산시는 선제적으로 국가가 본 사업에 도달하기 이전에 시범 사업 성격으로 진행을 했고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저희가 확인했고, 그런 것을 시범 사업으로 함으로써의 어떠한 사례들을 잘 지금 발굴해내서 어르신들에 대한 노후 생활에 대한 부분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인 인구가 이제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고요. 안산만 하더라도 전체 인구의 한 14%인 한 9만 8천 명입니다. 그런데요, 6.25 전쟁 이후에 태어난 선배님들 1952년부터 70년생까지의 인구 구성비를 보면 100만 이상이 태어났습니다. 지금 저출산이기 때문에 25만 명이 안 되는 이런 구조하에 앞으로의 65세 이상이라는 노인 인구에 관련돼서는 국가나 지방정부가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구성비의 증가 요인이 있고요. 안산도 지금 15%대인 9만 8천 명인데요. 64세에 대한 통계를 보더라도 6천 명입니다. 그러니까 매년 6천 명씩 10년 동안 증가 요인이 되기 때문에 아마 10년 후에 전국적으로는 노인 인구가 저희보다 한 7% 정도가 높고 안산은 좀 젊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도 10년 뒤에는 25%가 될 겁니다. 이때에 돌봄이라는 것들은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생활하는 데 불편함을 가질 수 있는 어르신, 노인에 대한 부분도 더 두텁게 해야 되고요. 이것은 민간 영역의 그런 시선보다도 공공의 영역을 더 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산은 LH가 갖고 있는 그런 주택을 좀 공급받아서 좀 더 두텁게 안정적으로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올 3월부터는 이제 통합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안산이 이제 기존에 해왔던 그런 과정과 결과를 토대로 다른 지자체보다 좀 더 두텁고 선명하게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대하십니다. 서울일보의 김춘식입니다. 네, 서울일보 김춘식입니다. 신문하게 되겠습니다. 네네. 죄송합니다. 네, 시장님 신고하신 지가 됐는데 시민들이 이제 공감소통 대통령이라고 하셨거든요. 네. 평범하다. 본질이지 않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시간이 많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금 그 기자회견을 보니까 외국인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네네. 아시고요. 네네. 외국인 인구가 주장한 바와 같이 10만 1,800명. 예, 맞습니다. 14%입니다. 네네. 웬만한 도시 인구를 능가하는 인구입니다. 10%거든요. 그런데 10년 기자회견에 외국인 관련 업무가 언급이 안 됐다? 그건 좀 아직도 이해가 안 됩니다. 네네. 그래서 그 외국인이 지금 전국입니다. 전국에서 외국인이 가장 많은 도시거든요. 그래서 외국인에 대한 지원, 그 다음에 외국인 지원본부와 행정주체가 돼가지고
소관함을 보고 있는데 기왕이면 이제 뭐 계속 시장이 될 거니까 외국인 지원 본부라기보다 외국인 지원, 외국인 복지부, 그래서 외국인을 전담하는 국이 본청에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아울러서 동사무소 있지 않습니까? 행정복지센터. 행정복지센터에 외국인이 가면은 어디 갈지 몰라요. 해내요. 그래서 외국인 전담 직원을 배정하는 건 인력상 좀 힘들 것 같지만, 하다못해 홍보해서 외국인들 어서 오십시오. 외국인들에 대한 문의는 여기로 오십시오 해가지고 외국인들 팬을 챙기놓고 민원을 좀 봐주고, 아울러서 그 외국인에 대한 뭐 복지라든지 사회적이라든지 이런 그 생활 문제 이런 거를 지원하는 게 없는 거예요. 뭘 어떻게 시장이 기능을 해서 외국인에 대한 지원책을 뭘 했는지 한번 말씀해주시죠. 네네. 이제는 대한민국도 저출산, 생산 인구의 감소 이런 부분 때문에 아무나 굉장히 가져가야 되겠죠. 그런 과정에 투입하면서 이민청을 안산에 유치하겠다라고 해서 범신 운동을 벌여서 12만 명 정도 서류를 받았고, 이민청을 안산에 유치하겠다는 것은 어떤 소원이냐면 내국인 정책을 가장 잘하는 것이 안산입니다. 오늘 신년 기자회견을 담지 않았는 이유는 잘하고 있고, 이것은 또 다른 시선이 아니라 잘해오고 있는 것을 유지하겠다는 부분에서 별도의 평가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외국인 정책을 소개하지 않습니다. 안산에 가는 길이 대한민국의 길이다 라는 표현을 듣듯이 우리가 하는 정책이 국가 정책을 도입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소홀하거나 작은 단위의 시선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외국인 아동 교육부 같은 경우가 안산에 신중했고, 또 작년에도 그래도 확장하고, 또 선진이나 이주민의 차별성을 없애는 것이 시행의 기본 방향입니다. 한편에서는 부담됩니다. 행정수요의 100% 인정하지 않는 때에 우리가 내국인 행정수요를 100% 하고 있나 이런 고민 속에 또 내국인에 대한 행정수요를 채워주는 것이 결국 쉽지 않습니다. 안산에 있는 지금 12만 명이 줄어서 내국인이 62만 명이 아닙니다. 외국인 포함해서 13만 명이 하지만 외국인 인구는 매년 4천명에서 5천명 늘어나고 있고, 내국인은 그와 반면에 5천명, 6천명이 줄어서 2011년 이후에 저희가 12만 명이 줄었습니다. 도시 경쟁력이 굉장히 저희가 있는데,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실 외국인과 함께 다문화와 함께하는 선진의 기능의 차별성 억제로 함께 공존하는 도시 안산이 위기가 아니라 기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기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을 대북권 안에서 받는다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국제적인 시선을 갖고 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국가의 시선, 방역단체 시선을 담기 위해서 이민청을 제가 요청했고요. 주장했고, 지금도 꿈꾸고 있습니다. 이민청을 만든다고 해서 안산에 외국인만 이민청이나 그건 아닙니다. 제도적인 국가기관을 안산에 유치하면 외국인 정책을 어떻게 할 수 있다면 확실히 지원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부 기준으로 사정까지 확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제 차별성이나 또 다른 시선을 갖고 외국인 정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우리 해왔던 것을 또 노력하게 합니다. 그래서 가장 지금 저희가 큰 고민하는 것은 언어 수준입니다. 근데 이게 집사가 되고 커뮤니티가 많다 보니까 한국어를 배우지 않아도 생활하는 불편을 없는 구조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교육지원청, 글로벌 교육센터 여러 개 기관을 통해서 아이들, 또 부모에게 한국어 스피치를 지금의 시선은 얼마 전에도 성경 훈련하고 장학 대단하고 아이들 교육을 떠나서 취업도 우리가 고민해야 됩니다. 목표를 결정하고 경제활동을 통해서 내가 국민과서 잘 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이게 나중에 됐을 때 사회적인 어떤 부담이라든지 사회적인 기회적인 것들이 발생이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제 투자자가 소개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말씀하신 사업소를 공청의 구조로 만드는데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공청회를 하나를 사업적 개념으로 업무 이전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거에 대한 저희가 여러 가지 행정을 복합적으로 해서 외국인 정책을 안산이 룰을 모델이고 가장 승부를 하고 있고 저희가 해야 다른 기자들도 영향을 줍니다. 누군가 해야 됩니다. 저는 누군가가 바로 안산시가 보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정책 충분합니다. 혹시 오픈이라서 한 분만 더 질문을 받고 진행하겠습니다. 아까 계속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질문을 주셨는데 좀 해가셨네요. 저기 앉아계신 분의 강덕규 기자님. 기회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앉아계신 분의 강덕규 기자입니다. 네. 네, 인선 폐기, 인생 안전을 생각해보면 떠오르는 것이 일사천리 인생 안전이니까 떠오르는데요. 다른 항목도 10개의 번역글로 나눠서 순수하게 인생을 하기 위해서 추진해오고 알고 있습니다. 먼저 궁금한 것은 구체적인 성과를 좀 듣고 싶고요. 그리고 또한 더불어서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인생 안전 강화 방안이랑 또 신년 들어서 새로운 계획이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네, 시민 안전 모델은 안산시가 최초로 이제 담아서 냅니다. 기존에 참여는 경찰서, 소방서, 그다음에 안산시, 한국연합에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도에 대한 것을 좀 더 저희가 체계를 해보겠다는 부분인데 행정이 그런 것 같습니다. 안산시의 역할은 안산시 안에 공공기관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공공기관의 협치, 그러니까 협력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기관이 주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안산시가 중심이 되고 이 속에서 다른 기관들과 함께 있어서 나눠내는 건데 시민 안전 관련해서는 결과적으로 보면 시민의 안전인데 치안 관련돼서는 혼자서 소방법 화재 시민 재산권은 또 소방서입니다. 학생들에 대한 분야이나 아니면 교육 지원 중에 넣는 이것을 한 시설을 나누겠다는 것입니다. 맨 처음에는 안산시 경찰서 소방서가 되다가 그 이후에 교육 지원을 함께하는 민간 운영 스타일로 그래서 이제 국내 성경은 차후에 진행했지만 지금 이제 소방서, 경찰서, 교육 지원청, 안산시가 함께 담아서 시민 안전을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가 5월 분기에 2달에 한 번 정도 진행합니다. 근데 저는 이 깜짝 놀랐어요. 치안, 안보, 시민의 안전 진단이 없이 결국 한 기관에서 할 수 없다. 각 기관이 갖고 있는 생각들을 되게 표현하니까 역할이 있습니다. 역할. 그래서 그 자리에서는 안전도시의 안산을 만들기 위한 각 기관들이 표현하는 것들을 각각의 기관들이 역할을 통해서 담아내고 또 피드백하고 또 발전시키고 이런 과정에 큰 성과가 있었다 보고 있고 범죄력도 굉장히 좀 떨어지는 상황도 있고 각 분야별로 요구하는 틀립니다. 경찰서의 시선이 틀리고 소방서의 시선이 틀리고 교육이 틀립니다. 시선이 틀린데 이게 나쁜 성격이나 이게 안전한 성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선만 틀리지 안전 관련해서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함께 그것을 담아서 지금 다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시 이것을 새로운 안산 전체를 10개의 분으로 나눠서 이제 공사무소와 그다음에 지구대와 학교가 연계되는 세분화된 편의시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세분화된 내용들은 현장의 생각들을 담아서 우리가 제도를 만들고 또 함께 예산을 같이 공유하고 이런 과정이라는 말씀드려서 이제는 기관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이 자기네들만 생각이 아니라 함께라는 공동체의 구성으로서의 시선을 담아냈다. 이게 아마 가장 큰 성과이지 않겠고요. 그래서 이제는 신뢰합니다.
화재가 발생되면 저희가 시민 안전과에서도 가고 화재의 주체는 소방서거든요. 소방서 차량을 출동해서 경찰관들이 홍대해주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서로 소방서는 경찰서에 감사하고 경찰서에는 안산시에 감사하고 또 안산은 교육지원에 감사하고 감사의 그 생기니까 서로 협력이 두터워지고 그래서 주관자분들이 안산에 발령오시면 이러한 일대는 처음 겪어봐라. 안산 같은 독특한 조직 문화다라는 평가를 보면서 시민에게 체감할 수 있는 안전 관련해서는 함께 힘들지를 만들고 함께 시작하고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많은 시간이 있습니다. 시작하기 위해서 기자회견을 마칠 것 같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저희나 관련 부서에 문의를 해주시면 적극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민근 시장님의 신년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